영화? 공연 잘 들으셨나요? 감상하셨나요? 네. 거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이 강렬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음악을 만들어준 거장에게 주는 가장 좋은 박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영화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이 연말에 보는 기분들이 뭐 저희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또 남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류이치 사카모토의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좀 들을게요. 막 지금 대만에서 오신 변영주 감독님 먼저. 네. 한국말을 쓰는 걸 무한하게 소개하시네요. 네, 대만에서 오신. 네, 아마 제 저번 GB를 진행했던 GB를 함께 하셨던 분이라면 제가 그때 올해 제가 이게 마지막 GB다. 거짓말 하셨군요. 거짓말은 아니고 그냥 네. 그래서 그냥 스페셜 GB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근데 심은경 배우가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워낙 제가 좋아하는 배우여서. 그래서 여하튼 너무 좋은 작품이고, 그래서 되게 반갑고,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약간 이 빨간 의자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보일 정도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광경이 이 앞에서 펼쳐지는데요. 심은경 배우님께도 인사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본인의 작품이 아닌 그런 작품을 또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영화가 좋거나 이렇게 다큐멘터리일 경우에는 그 대상에 매료되는 그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접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관객분들 만나고 계시는지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은경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사실 저도 대담을 이제 나 진짜 못하겠다라고 작년 부산영화제 때 너의 이름을 들으면이라는 미야키쇼 감독님 영화에 제가 대담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는 제가 영화 공부를 혼자서 더 많이 하던가 말던가 이제 결정해야 되겠다. 그냥 이제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변영주 감독님께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하셔가지고 제가 안 오면 거의 일종의 견화직녀급이죠. 그쵸. 제가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워낙 저의 롤 모델이시고 거의 스승님 한 번도 안 뵀지만 스승님 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이제 사카모토 류이치 선생님의 마지막 콘서트 이제 공연 실황 영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어서 이렇게 오늘 대담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스페셜 만남은 사실 두 분 중에 한 분만 스케줄이 안 되거나 지금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했다라면 성사가 되지 않았을 그런 자리인데, 두 분이 마침 서로를 또 이렇게 자석처럼 끌어당겨 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심은경 배우님께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 작품이 영화로 이렇게 스크린에 오기 전까지 몇 가지 버전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심은경 배우님은 관심을 가지고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감상이셨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제가 처음에는 온라인 콘서트였어요. 일본에서 맞아요. 온라인 콘서트를 이제 작년 연말이요, 12월 달에 이제 해서 저는 집에서 티켓을 사서 이제 봤거든요. 원래는 13곡 정도가 이제 세트 리스트에 있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일반 시사에서 한 번 더 봤거든요. 근데 좀 더 확장판이라고 해야 될까? 곡들이 더 많이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선생님 이제 곡 중에서 비보노 아오소라라는 이제 곡이 있는데 이제 이 곡은 사실 세트리스트에도 없었고 이제 실수한 장면들이 아마 네. 아 이거 한 번 더 갑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담기고 또 중간에 피아노를 한번 이제 조율을 하신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번 거기 사운드를 이제 좀 네. 변형을 주셔서 한 거는 콘서트에는 이제 실리지 않았던 연주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많이 인상에 더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이 좀 이제 그 보여주기 싫어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보신 이제 그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본 버전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두 가지를 다 보신 측면에서는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특히 비보노 아오소라라는 곡에서 이제 저는 실수가 아닌 줄 알았어요. 시사회 때 봤을 때 약간 저기 저게 뭘까 쇤베르크 같은 그런 현대음악 같은 어떤 이게 변주일까 좀 네. 어레인지를 다시 하신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가시다 실수셨구나. 실수도 쇤베르크 같이 네. 와 그런 점에서 거장은 역시 다르구나. 나는 그냥 실수하면 뭔가 이렇게 멘션을 할 텐데. 네. 안돼 뭐 이렇게 되는데 역시 그게 다르시더라고요. 그거를 네. 이제 호흡으로 주워 담는 어떤 그런 순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에서 보았던 류이치 사카모토를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이 도대체 뭘까를 계속 고심하게 해서 실은 공연장에서 보는 것보다 공연장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또 훨씬 더 감흥이 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서는 좀 어떻게 또 보셨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노 아오조라가 그 영화 바벨에 네. 나오는 노래잖아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네. 이나리투 글 쓰는 영화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감독. 그 감독 그쵸. 이름 3번을 쓰면 3줄이 나오더라고요. 원고가 빨리 치워진다.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환호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바벨에서도 워낙 전 바벨이라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음악은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왜 작곡가인 이 사람, 그러니까 음악 감독인 이 사람 또는 그 옛날에 봤던 영화에 나왔던 이 사람 또는 그 이전에 뭐 신스팝을 하던 이 사람 네. 이라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되게 올곧게 피아니스트인 이 사람을 보게 되는 건 되게 이렇게 놀라운 경험인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분의 콘서트를 봤지만 이렇게 협연 같은 거를 하거나 특히 마지막 황제 같은 경우는 그 레인 같은 경우는 옆에 뭐 첼리스트나 그렇죠. 뭐 다른 네. 분들과 함께 연주를 하는 걸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땐 왠지 네. 모르게 그 작곡가, 음악 감독이 함께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휘자로서의 모습이 더 느껴졌다면, 이번 작품은 그야말로 피아니스트인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그 마지막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가? 그래서 저는 그 샌리스트가 그 이전에도 이렇게 조금 건강하실 때나 뭐 이럴 때도 네. 그 계속 있어왔던 샌리스트였지만 좀 달랐다? 네. 그리고 하필이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첫 곡이 이제 렉 오브 러브잖아요. 그게 되게 의미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렉 오브 러브가 뭐냐면 그 세가 세턴에서 발매됐던 게임이에요. 네. 게임 음악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어떤 테라포밍을 하는 어떤 행성의 생명체를 플레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상호작용도 하고 막 이러면 정말 재미없어서 쫄딱 많이 상호를 거의 들어오지도 않은 게임인데 근데 그 음악인데 그게 뭔가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지구라는 공간 안에 자기와 같은 수많은 생명체들한테 마지막으로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은 시작이어서 이게 갑자기 그전에도 분명히 렉 오브 러브가 샌리스트의 1번이었던 공연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 되게 크게 의미 있게 되게 다가왔다? 그러면서 막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게임을 재미없어 하지 말걸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음악이 덧입혀진 왜냐면 게임이라면. 그 게임의 시나리오를 사카모토 류이치가 썼거든. 네. 망할 생각이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 신은경 배우님이 말씀하신 그 13곡이 들어있던 버전은 이 영화 버전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또 NHK에서 짧게 또 편집해서 방송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거는 원래 이제 그 사카모토 류이치가 이 20곡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것들을 영화로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을 빠뜨리지 않고 완전판으로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리스트는 본인이 직접 다 골랐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시간의 흐름으로 완전히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조명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순서도 정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그 1번부터 마지막에 오퍼스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들이 본인의 영화 인생에서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음악 작업을 한 사람이 내가 만약에 죽기 직전에 정말 내 음악을 다시 듣고 그리고 들려주고 싶고 연주하는 음악이 어떤 거일까 그것도 어떤 오케스트라도 없이 홀로 솔로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을까 하고 엄선해서 고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많이 사카모토 류이치 음악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좀 의아한 편곡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YMO의 음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스팝으로 너무 빠르고 신나고 어떻게 보면은 팝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그것도 톤 다운을 해서 이 연주에서는 완전히 흐름을 이 전체 20곡이 일련의 흐름을 갖도록 이 설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옐로우 매직 네.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중간중간 있는데 네. 대충 들으면 딴 거라고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기계음이고 센스팝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이클 잭슨이 거기에 가사를 붙이기도 했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방방거리는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방방거리. 그 사카모토 류이치가 게임 음악을 했던 게 이해가 될 정도로 사실은 전자음 중심인데 그게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게 편곡을 하셨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특히나 요번 이 마지막 공연의 자기의 YMO 시절의 음악은 훨씬 더 톤다운이 돼서 전혀 다른 음악처럼 느껴져서 좀 신기했어요. 네. 배우님도 이제 통프 같은 음악을 들을 때는 진짜 이 영화에 맞게 이런 것들이 조율됐다는 생각이 들 테고 제가 이제 그전에도 배우님 만나면서 들었는데 의외로 또 YMO 시절에 사카모토 류이치 감독의 음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또 왜 신스팝을 또 좋아하셨는지도 네. 일단 편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님께서 지금 다 설명을 너무 좋게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YMO를 처음 이제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한창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 일본 음악에 굉장히 많이 좀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제 아무로나미의 이제 선배님부터 선배님 네 선배님. 아무로 선배님 맞죠?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마 J-pop 많이 아시는 분은 케미스트리라는 또 2인조 보컬 그룹들이 있고 막 이런 걸 좀 이렇게 듣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긴 있었어요. 이제 쭉 이렇게 듣다가 호소노 하루오미의 호소노 하우스라는 아주 명반 첫 솔로 앨범이 있는데 그걸 이제 듣다가 옆에 YMO,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 라이딩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건 또 무슨 음악이지 하고 딱 클릭을 했는데 따따라따따따따따 막 이렇게 따따따따따라라라라라 네. 이렇게 그게 굉장히 이 분들은 누구시지? 이렇게 보니까 딱 이 느낌이에요. 네네. YMO의 네. 음악이. 그래서 그때 되게 어릴 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 음악을 듣고 그래서 다 이제 찾아서 듣고 이제 제가 요새는 한국하고 일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또
제가 선생님의 또 팬으로서 이제 많은 혜택을 받은 건 일본에 이제 그 YMO 시절 때에 콘서트 영상 DVD나 이런 걸 또 손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고 또 충격을 먹었던 거는 YMO의 프로파간다라는 이제 타이틀의 콘서트가 있는데 그 공연이 정말 뭐랄까 아방가르드하고 정말 멋있거든요. 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또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지금 일단 따따따 이거 하는 거는 다 지금 녹음이 됐어요. 아마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음악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한번 좀 네, 그 부분이 따로 쇼츠 같은 걸로 나오지 않을까. 인지를 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거는 네. 그냥 안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간직해라. 네, 네, 그냥 그런 거는 제가 이게 이거 얘기를 영화 그 얘기를 내가 여기 다 써놨거든요. 제가 여기 진짜로 읽어드릴게요. 소 논문처럼 준비를 해요. 이거 그대로 책자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 제가 너무 준비를.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약간 국어책 읽듯이 읽을 수 있어요. 좀 긴장되면 잠깐만요. 네. 선생님께서는 몇 년 전 네. 그 듣는 낭독의 시간도 조금 이따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류이치 사카모토를 접하신 분들은 굉장히 클래식한 어떤 그 뮤지션으로 음악가로서의 젠틀한 모습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텐데 지금 이제 그 심은경 배우가 언급해주던 시절은 70년대 후반, 78년에 결성을 해서 한 5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프로파간다, 악동, 천재, 굉장히 괴짜 이런 이름으로 수식이 되고 너무 패셔너블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었어요. 유일하게 잘생겼어. 네. 첫셋 중에. 네. 외모를 품평을 좀 해주시죠, 감독님. 그 시절의 그 사카모토 그러니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에서 캐스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하면 영국군 데이빗 보이. 네, 데이빗 보이가 나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항하는 이쪽 인물이 한 명 나올 때 네. 전혀 문제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얼굴이 나오거든요. 어?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마지막 황제에서 일종의 일본군 정보부 장교처럼 나오는 그거는 워낙 이제 대놓고 되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연기를 해서 연기는 늘었으나 매력은 없던 조금 네. 매력은 떨어졌다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에서의 그 사카모토 류이치는 정말 이렇게 왠지 모르게 일본 제국 시절에 그러니까 침략자 시절에 정말 도쿄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구구 청년 같은 얼굴이 있어요. 네. 네. 왜냐면 20세기 초반에 구구 청년들은 의외로 잘생겼다? 요즘 같지 않아. 여기서 정말 따옴표 요즘 같지 않아.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악동 같은 정말 이제 새로운 음악을 하는 어떤 이제 젊은 음악가들이 나온 건 거죠. 그래서 실은 일본보다는 미국에서 더 이제 신디사이저 음악의 신스팝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시아 청년들이 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 하니까 확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오히려 뒤늦게 이제 이들을 우리의 이제 스타로 이렇게 뒤늦게 발굴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 활동에 영향을 끼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을 끼친 두 명의 인물이 차례차례 등장을 하는데 지금 감독님께서 언급해주신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의 오시마 나기사 감독님 그 만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카모토 류이치 감독을 음악 감독으로 기억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음악은 잘 아시죠? 영화에서도 19번 곡으로 나오는데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 음악은 알아요. 왜 음반사에서 예전에 이제 CD 많이 팔리던 시절에는 음반사에서 이제 편집 앨범들을 내잖아요. 세계 영화 음악 베스트
100. 네. 뭐 10이어도 돼. 20여도 되고. 네. 근데 이 음반사건 저 음반사건 그 모든 음반에 반드시 들어갔던 게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의 바로 그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만약 세계 영화사에서 10곡을 뽑아라고 하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영화 음악이 음악 자체로의 완성도 뿐만 아니라 그 영화 안에서 어떤 감정으로 그 들려지는가까지가 되게 완벽해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음악을 작곡하는 것과 영화 음악을 작곡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영화 음악을 작곡한다는 건 100% 영화에 종속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 종속되어져서 함께 어떤 감정을 증폭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화 음악 감독이라고 하는 거겠죠. 영화 음악 작곡가라고 하지 않고. 네네. 근데 그거가 너무 완벽해서 그야말로 지금도 그거와 마지막 황제는 꼭 들어가지 않나? 그쵸?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로 영화 음악을 전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영화 음악을 했고, 그거는 에피소드는 너무 잘 아실 텐데, 너무 아까 이제 말한 악동, 천재, 뭐 자신만만 이런 그 자신의 성격 때문에 그냥 배우로 캐스팅이 됐는데, 영화 음악까지 나한테 맡겨주면 하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발을 들였는데 그 후에 이제 운명적인 만남이 베르톨루치 감독, 베르나로 베르톨루치 감독과 만나게 되죠. 이 영화에도 그 리스트 중에 비비라고 쓰여 있는 곳이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인데, 그 마지막 황제도 어떻게 음악의 기억에 어떻게 심영경 배우는 갖고 있는지. 네, 저는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제가 중학생 때 처음 봤고, 그리고 BTS랑 비슷한 시기에. 네. BTS요? 네, BTS도 마지막 황제를 그때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연결 코드. 너희는 다들 그렇게 주성철화가 돼가는구나. 예, BTS. 네, 아무쪼록 제가 선생님 슈가랑 만나셔가지고. 나는 못 빼가지고. 네. 아무튼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마지막 황제를 보게 됐고, 인생 처음으로 3시간이 넘는 영화가 마지막 황제였어요. 그렇죠. 3시간이 네, 네. 넘는 영화를 본 게 마지막 황제가 이제 처음이었는데, 저는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좋아하는 뭐 거의 대부분의 지분이 선생님의 음악에 있거든요. 그 마지막 황제 테마곡에 있어서 진짜 한동안은 그 음악과 그리고 그 마지막 황제 엔딩 장면이 너무 뇌리에 박혀서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내가 마치 정말 마지막 황제가 된 것 마냥 배우로서 그런 네, 감흥이. 슬픔에 쌓여서. 왜 웃으세요? 아니 농담이에요. 그래서 너무 슬픔에 이제 쌓여가지고 막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떤 제가 이제 영화를 준비하거나 역할 이제 준비할 때 어떤 감정적인 장면들은 항상 그 마지막 황제 테마곡을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이제 감정을 정리하면서 역할 연구를 하기도 하고, 네, 빼놓을 수 없는 곡입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네. 그쵸. 마지막 황제는 저한테 네. 쥐가 나오는데도 좋아하는 2편의 영화가 있거든요. 저한테. 쥐가 나오면 못 보시잖아요. 네. 라따뚜이도 못 네, 보셨고요. 최고의 공포 영화죠. 근데 그 3가지 색 블루 있죠. 블루에도 잠깐 나오잖아요. 그래서 블루하고 마지막 황제가 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극장에서는 이게 미리 모르고 봤을 때 그냥 어택. 그때 눈을 친구 있지 않아요? 아. 제 친구들은 저보다 먼저 무슨 영화를 봤을 때 쥐가 나오면 꼭 저한테 연락을 해줘요. 너 그 영화 볼 거니? 응. 그러니까 블루도 보기 전에 그 배우가 이렇게 옷장 문을 이렇게 열 때 눈 감아 라고 딱 얘기를 해줘요. 네. 그리고 13곳 눈 떠. 그럼 이제 괜찮아. 행복해질 거야. 네. 그런데 마지막 황제는 쥐가 나오는데도 쥐를 심지어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네.
그 애완, 가지고, 예, 예, 네. 반려동물처럼. 네, 키우잖아요. 예. 그래서 청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죠. 그 사실 이제 그 영화음악 감독으로 이제 사카모토를 거의 이제 그 입지전적으로 만들어준 그 영화가 마지막 황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이때 오스카 이 아카데미 9개 부문을 수상했거든요. 마지막 황제가. 근데 이제 음악상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당시 나이가 31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때 경합을 벌였던 후보가 누구였냐? 태양의 제국에 그러니까 이제 스필버그가 계속 작업을 했던 존 윌리엄스 그리고 또 이제 그 엔니오 모리코네가 그 당시 언터처블로 후보에 올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영화 음악의 거장으로 반열에 올랐던 그 후보들을 제치고 이제 음악가로서 영화 음악가로서 나도 이제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되게 신기하게 막 이렇게 음악을 사카모토 류이치는 이렇게 작업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영감이 갑자기 떠오르면은 좀 이렇게 꽂히듯이 써내려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짧은 시간, 일주일, 2주일을 줬는데 45곡을 썼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무리한 요구를, 왜냐면 이제 막 빠른 시간 안에 막 작업을 하라고 이제 베르톨리치가 막 이렇게 막 오더를 내리니까 또 이제 반골 기질이 있어서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는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르톨리치가 그렇게 말했대죠. 엔니오는 다 해주던데. 맞아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본인이 너무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못할 게 없고 나는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반골 기질이 있고 저항하고 이런 어떤 그 기질을 가지고 있을 때 뭐든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절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지금 이제 그 말년에는 많이 투병을 거의 한 2014년부터 했고 간헐적으로 이제 좀 나아졌던 적도 있지만 거의 마지막 작업할 때는 아픈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정말 에너지가 몸과 정신적으로 넘칠 때 만든 곡 그리고 영화 음악에 매료됐던 시절에 나온 곡이 이 작품의 곡이기도 하죠. 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을 조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실은 보통 이제 그 이런 음악을 할 때는 다큐멘터리 대상을 감독이 설득하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감독 이름 소라 네오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감독님, 네, 이 사카모토 류이치 감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코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감독이 이제 그 이름에 올라 있지만 실은 이제 코다 때는 발병이 된지를 몰랐었고 그래서 찍기로 하고 원전에 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팔로우업을 하게 나의 이런 생활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발병이 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활동을 못하고 집 안까지 이제 카메라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모든 스태프들에게 공유하기가 조금 힘들겠다 해서 그때 이제 마침 아들이 이제 영상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러면은 너가 찍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에서 나오는 약간 잠깐은 흐트러지는 모습이 코다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냥 갑자기 뭐 하고 있는데 찍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들이 아니었다면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노출을 안 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했어. 아마 이제 그런 일련의 흐름 안에서 이 작품이 나오게까지 됐고 그리고 본인이 먼저 내 마지막 곡을 가장 완성된 형태로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작품이 또 이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보시고 엔니오 모리코네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좀 많은 것들 그 흐트러진 모습에서 더 좀 희열을 좀 느끼시기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엔니오 모리코네요? 아니 사카모토 류이치 오버 엔니오 그런데 올해 우리가 두 명의 음악 그야말로 최고의 영화 음악 감독 두 명에 관한 영화를 지금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저랑 같이 지휘하지 않았나요? 엔니오 모리코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감독님 얼굴을 보고 엔니오 모리코네. 네,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엔니오 모리코네가 아카데미상 못 받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 정말 아카데미는 왜 그랬지 하고 당시에 후보나 상 받은 사람을 보면 또 이해가 가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래도 마지막 황제 줬을 것 같거든. 왜냐면 다르니까. 다르죠. 네. 네. 완전히 그러니까 더 좋다라기보다는 다른 개념이니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이 영화 보면서 그 왜 흔히 피아니스트들의 공연을 보러 가면 저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명당 자리는 그 손과 건반이 조금 보이는 자리가 최고의 명당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대가 여러분들이 제 무대라면 이쪽에 위에, 그러니까 조금 멀리 있더라도 상관없어. 그러면 그 건반과 손가락이 보이는 자리를 전 항상 좋다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피아니스트의 어떤 네. 기본이 이륜찬 피아니스트를 제외하면 네. 그 친구는 무조건 정면 풀샷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락커니까. 근데 그 보통의 피아니스트 공연은 저는 그 자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뭔가 그 뒤에서 이 사람의 연주를 같이 이렇게 숨을 쉬면서 듣는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렇게 또 계속 손가락이나 뒷모습이 나오는데 힘든 거예요.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연주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뭔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 그래서 보통 그 실황 중계를 다룬 작품들을 보면 왜 아까 그 은경 배우도 왜 그 집에서 입장권을 내고 집에서 봤다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왜 그 특히 코로나 시대 때는 주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공연을 하시면 이제 집에서 그걸 볼 때 그 되게 요즘은 내가 공연장이었으면 볼 수 없는 어떤 각도나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구나, 훨씬 가까이서 보는구나, 이거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이 영화는 조금 잡는 구도나 시선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훨씬 절절해지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리고 피아노라는 이 악기의 면면에 무언가가 비춰진다는 게 이렇게 많은 곳이 비춰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손가락만 보이기도 하고 옆얼굴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를테면 팔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 그러니까 그 검은색 피아노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색감. 네. 뭐 이를테면 이쪽 면에 비춰지는 무언가, 저쪽 면에 비춰지는 무언가가 막 느껴져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되게 아프게 아저씨 잘 가요 뭐 이런 느낌으로 끊임없이 보게 만드는 네. 힘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 전체 촬영 8일 동안 하루에 한 두세 곡씩 연주를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너무 체력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그 에너지까지는 끌어올릴 수는 없었지만, 이상하게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힘이 솟는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전 좀 사실 좀 약간 사캉토리치 생각하면 생각이 나는 게, 세상의 모든 영화 음악가들은 너무 부지런하구나. 그리고 이 작업 물량으로 봤을 때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이것들을 버텨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레버넌트도 그때 이제 할 때가 이미 발병을 하고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그 굉장한 작업량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투병 중에 더 많은 활동을 한 거죠. 레버넌트, 그리고 남한산성, 황동혁 감독이 남한산성도 했었고, 애니메이션 작업, 안녕 티라노 그 작품들도 하면서 한국에 와서 그때 공연하셨었거든요. 부산에서 영화의 전당에서. 근데 그 태풍이 쳤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이 연주를 하고 관객들이랑 그런 청중들이랑 만나는 거에 두려움 없이 좀 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야외 공연을 했다고요? 네네네. 태풍이 오는데? 그쵸. 그때가 그건 부산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래가지고 그 71세 그 돌아가셨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했대요. 3배는 살다 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한 210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했던 분이기도 하죠. 네. 야 그런 걸로 따지면 난 30에 죽겠다. 100살에 죽거든. 저는 지금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약간 감동을 파괴하는 그런 직업인으로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감동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아까 이제 그 예고를 했던 심은경 배우님의 그 사카모토 류이치의 어떤 그 굳이 괜찮아요. 아니 그거를 꼭 들으려고 하이라이트로 들으려고 했었기 아니 진짜 때문에 괜찮아요. 아니, 나는 생각이 안 네. 나면은 제가 마무리 인사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들어요? 그죠? 잠깐만. 이거 역할 받아 잠깐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거 좀 보여드려도 돼요? 네. 이게 그냥 이렇게 자기가 직접 네. 쓴 게 한 장, 두 장이 아니구나. 이거 폰트가 조금 이게 크네요. 안 커요. 폰트 안 커 이거 안 크잖아요. 근데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곡 집에서 어제 급하게 네. 찍어가지고 이거 좀 프린트 해주면 안 되냐고. 제가 이게 그러니까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네. 선생님의 너무나 제가 너무 큰 팬이자 저의 이제 인생의 스승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또 쓸데없는 말하고 말을 못하고 어버버되면 어떡하지? 이래서 이제 저기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할 때 아니 다른 것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제가 이게 선생님이 네. 어떻게 보면 정수가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정수가 하시는 거죠? 되는 문장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이러고 준비한 건데 진짜 안 읽어도 돼요. 좀 읽어. 네, 읽어주세요. 좀 제발 듣고 싶어요. 네. 영화. 이게 어떤 책인지부터 조금만 설명해. 이 책이 일단 올해 아마 발매가 됐을 텐데요.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보게 될까? 보게 될까? 네. 이게 그 사카모토 류이치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은사이기도 한 베르톨로치가 마지막 사랑이라는 같이 작업한 영화에 나온 대사를 따와서 영화의 제목을 마지막으로 시한부로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1초만, 10초만, 1분만 더 있다면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책이죠. 네. 네, 저도 이제 영화 코다에서 보면은 선생님께서 그 에이싱크라는 앨범을 준비하셨을 때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사운드 트랙을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네. 그 앨범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을 이제 기리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네, 얼른 읽을게요. 책 중에 어떤 부분을 발췌해 오셨을지. 네, 쓸데없는 말 좀 그만하고 얼른 읽고 넘어갈게요. 영화의 마지막에 원작자 폴 볼스가 등장해 나지막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은 고작 몇 차례 일어날까 말까다. 자신의 삶을 좌우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어린 시절의 기억조차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 많아야 4-5번 정도겠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보름달을 바라볼 수 있을까? 기껏해야 20번 정도 아닐까? 그러나 사람들은 기회가 무한하다고 여긴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그 선생님의 그 말씀에 대한 박수이기도 하고 또 그 부분을 또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준 심은경 배우님에게 드리는 박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마이크를 드리고 네. 질문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저쪽. 네. 질문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마지막 황제로 사카모토 유이치를 입문을 했는데 그래서 영상에서 보면 뭐 해맑기도 하고 되게 열정이 막 에너지가 가득한 모습도 보이긴 해서 그래서 심은경 배우님이나 아니면 배현주 감독님께서는 유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을 들으면 어떤 감정을 제일 먼저 느끼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먼저. 저는 정교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YMO, 그러니까 센스팝도 이게 굉장히 게임 음악 같고 디지털 음악 같지만 이게 그
그 안에 서사를 만든다는 거 굉장히 섬세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라이덴도 굉장히 그러니까 들으면 1982년도 어디 나이트클럽 앞에 서 있을 때 쿵쿵거리는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같은 느낌인데 그것이 조금씩 감정의 고조를 달리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정교함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저는 가장 언제나 놀라운 점이었던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는 굉장히 그 오리엔탈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리엔탈한데 그것이 오리엔탈 하려고 만든 게 아닌 것 같은 정교함들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황제는 저희 그 베르톨리치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 감독이 저 영화를 왜 만들고 싶었는지는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헐리우드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 완벽한 자금성을 짓고 싶어하는 감독과 함께 결합해서 이탈리아 감독이 중국의 현대 역사를 네. 다루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난 이걸 열심히 시줄과 날줄로 엮을 거야 같은 그런 정교함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만약 누가 나에게 네가 생각하는 최고의 영화음악은 뭐야? 그러면 저는 엔니오 모리콘의 그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생각해요. 엔니오 모리콘 제대로 네. 말씀하신 네. 저는 그러니까 엔니오 모리콘의 뒷작품 말고 뭐 그거 예를 들면 뭐 그거 뭐지 미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막 그 초기에 만들었던 마카로니 이리 웨스턴. 소리 느낌 소리 나는 네. 근데 그러면 그 사람 말고 한다면 저는 수많은 영화가 존 윌리엄 스타워즈 광인데도 존 윌리엄스 얘기를 안 하는 걸 보세요. 네, 이것이 이를테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 그러니까 제작 편수가 네. 전문 영화 음악 감독을 한 사람들에 비하면 작죠. 필모가 그렇게 길진 그쵸?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막 엔니오 모리코네 같은 사람은 한 10페이지 될걸? 네. 60년 동안 몇 곡 만들었죠? 어마어마하게. 네, 그러니까 정말 몇 페이지 될 거예요. 뭐 네. 메뉴판처럼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의 반면에서 사카모토 류이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정교함으로 승부하는 음악 감독이기 때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둘의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되게 당연히 히사이시조 하면 떠오르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음악이 있다던가 아니면 지금 엔니오 모리코네 하면은 생각나는 미션의 음악이 있다거나 그게 완전히 그 사람들의 스타일로 굳혀져서 그렇지 처음 정말 그 완전히 없던 그 음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거든요, 다들. 그래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한 획을 그었다라는 점에서는 곡수에 따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심은경 배우님 어떤? 예, 저는 최고의 영화 음악 감독님은 저에게 있어서 사카모토 류이치. 네, 제대로 네, 사카모토 류이치 네. 이번에. 네,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화 음악은 마지막 황제. 전 그리고 마지막 황제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뭐랄까 이게 이 슬픔이라는 걸 진정으로 느껴본 게 선생님의 그 마지막 황제 테마 음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품 준비하면서도 그런 감정신에서 항상 그 음악을 옆에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황제 엔딩 장면이 저는 그냥 그 영화의 모든 걸 다 뭐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너무나 큰 어린 시절 때 압도를 받았던 느낌이 되게 아직까지도 생생하고 거기에는 사카모토 류이치 선생님의 음악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저한테는 그 마지막 황제의 음악이 단순히 슬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슬프고 그 안에 비애가 있고 또 환희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어떤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인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곡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누구도 그 중국의 역사를 이탈리아 감독이 이렇게 그릴 때 그런 음악이 들어갈 거라고, 중국의 역사에 그런 음악이 입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심은경 배우님 말씀 듣고 나니까 레인을 다시 들어야겠다. 그리고 한 가지 네. 더 제가 뭐 슬쩍 말씀드리면 아마 이거는 자서전을 또 읽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라는 이제 전에 예전에 나왔던 책이죠. 네, 책이 자서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베르톨루치 감독님께 그런 주문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동양의 역사를 다루는 아시아 영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자세 이런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죠. 아시아 영화이자 유럽 영화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그런 완전한 오리엔탈 음악은 또 아니고 유럽 영화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달라. 굉장히 이게 네. 너무 저 같으면 I'm sorry 이렇게 목소리 버전이 감독님 I'm sorry for I love you 이러고 그냥 I'm tired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일본의 어떤 80년대의 버블이 일어나면서 정말 모든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악동하던 시절에 사카모토 류이치도 한참 가장 자기의 왕성한 창작을 하던 그 시기의 청년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서구가 그런 것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같이 작업하고 싶어하고 매력적인 어떤 그 천재의 음악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배가 부르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1970년대의 예술가들은 되게 복받은 게 있어요. 모든 경제가 그야말로 급가속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사실은 웬만한 나라는 직장 걱정을 안 해. 취업률도 높고. 네. 그러니까 특히 아시아를 비롯해서 특히 일본의 버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막 신나는 거, 그러니까 붕괴되기 전까지.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술을 한다는 것 또는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건 사실은 되게 신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굳이 뭐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자면 왼쪽의 생각들, 네. 또는 굳이 그 고전적인 것과 아방가르드한 걸로 따지면 아방가르드. 그러니까 막 흥하게 되는 거고, 센스팝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세상이 기계 문명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주지. 구각구각구각.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21세기가 되고 경제가 더 이상 예전처럼 발전을 하지 않고 사람들은 조금씩 움츠러들고, 그리고 뭔가 오른쪽의 힘이 거해지고,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 이를테면 이런저런 거에 반대도 하고 뭐도 하면서도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음악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21세기 들어서 만드는 음악은 1970년대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지금의 사람들한테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새로운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예술가들이 이제 슬슬 이제 우리를 떠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화가일 수도 있고 소설가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사카모토 류이치 같은 음악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간이 막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미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주를 향해 가자라는 말이 사실은 얼마나 광호하고 진화된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별로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아 버렸잖아요. 2023년 4년에는 가긴 어딜까 마스크 꼈어 뭐 이렇게 되는 시기에 어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주는 선물이 뭘까라는 생각이 계속 이 작품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팬미팅 한번 한다라는 생각만 있었을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람 음악 중에서 미즈노 나카노 바가텔이라는 피아노 소곡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뒤에서 네 번째 줄. 안경 쓰신 분? 네네.
아, 네. 저 변영주 감독님께 꼭 여쭤보고 앉아서 하셔도 싶은데 돼요. 박인재 감독님. 변영주 아, 감독님. 아 박인재 그게 아니라 박인재 감독님이시죠? 감독님이신 줄 알았어요. 네. 무슨 감독님? 네, 닮으셨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저는 사실 감독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고려대 로카스 괴물 영화를 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끝까지 네. 안 그렇죠.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아쉬워서 꼭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사실 최근에 고려대 로카스 감독 영화를 굉장히 실망했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감독인데 이번에 괴물 영화를 너무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화 음악이 어떤 영화에 종속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이번 괴물이 좋았던 이유가 이런 사카모토 류이치 감독의 음악이 오히려 영화를 끌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고레아데 로카즈가 뭔가 국면 전환을 해서 더 좋은 영화가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께서는 영화에서 음악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대가 바뀌면서 옛날에는 그냥 종속되는 관계로 저도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봤지만 사실은 이제 음악이나 시나리오가 오히려 감독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은 좀 해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게 영화나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감독이 전권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고 음악 감독을 고르고 이런 작업을 이제 구시대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그 고레다 히로카스 감독이랑 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네. 말을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지만 저도 최근에 그 감독의 영화에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로 실망을 했냐면 괴물을 아직 안 봤어요. 더 실망하면 이 사람 나 두 번 봤는데. 그래서 신현우 배우님은 또 보러 가신다고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그쵸? 그쵸? 또 보고 또 가려고. 근데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한 번만 더 실망하면 인연 끝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아니라 내가 매번 전에 이화정 기자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직업이 영화 감독이긴 하지만 이쪽에는 그보다 더 크게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내 정체성이 언제나 있는데 네. 저한테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아마 제 생각엔 발레 교습소 때 도쿄영화제 가서 되게 사적으로 이 감독을 고레다 감독. 만났고 그때 이제 이분이 제가 그 예전에 다큐멘터리 할 때 마지막 다큐멘터리에 일본 개봉에 추천문을 써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되게 제가 선배라는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선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최근 한 2개 정도가 너무너무 싫어서 두개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실망했냐면 아니야 우리 선배가 그럴 리가 없어 송강호 때문일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잠시만요 여러분 얘들은 안돼 지금 이거 바꿔 지금 일단 들으지 말라고 이거 하시는 거.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하고 다시 조정 좀. 네, 그런 의미에서 괴물을 보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네. 너무 좋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곧 볼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종속된다라는 건 정말 이렇게 종속의 개념이 아니라 영화라는 어떤 서사 안에 음악이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디렉팅, 음악 감독의 디렉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음악 감독이 영화 음악의 작곡가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작곡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용음악 감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작곡 안 하잖아요. 네. 작곡팀에게 이런 느낌의 곡을 작곡하고 이런 느낌이어야 되고 뭘 이용해야 바꾸고 디렉터죠. 네, 디렉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 감독의 디렉팅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사카모토 류이치는 디렉팅을 하는 영화 음악 감독이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실은 오히려 조금 질문과 다른 건데 전 사실 요즘 왜 텐트폴 영화들 있잖아요. 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텐트폴 영화들이 영화 음악 스스로의 서사를 완전히 뭉개고 있는 유행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렇다면 소위 마블 영화 특유의 왜 효과음 같기도 하고 네. 뭔가 끽끽끽거리기도 하고 뭔가 음률이 없는 것 같은 왜 윙 하는 거 있잖아.
마블이나 DC 영화 특유의 별 장면이 아닌데 메이크업 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네. 음악으로 좀 음악하고 가려고 하는 장면들이 그런 좀 그-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심박수를 계속 네. 건드리지 자극하는. 뇌를 건드려 주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생긴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좀 힘들다. 특히 이제 네. 한국의 텐트폴 영화들도 가끔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요즘 그 영화음악에 대해서 되게 나는 왜 이렇게 감정이 안 울리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옛날 의미에서 좀 영화음악 감독들이 그 뇌에게 작용을 하는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거장이라고 일컫는 감독들의 음악이 주선율을 활용을 해서 계속 이 장면이 떠오르게 이렇게 해주는다면 이건 장면을 좀 이제 그 일부러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광 이렇게 하면서 물론 좋은 음악들이 많은데 그럼요. 다르게 좀 잘못 접목이 됐을 때 우리가 피로감을 느낀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소라 감독이 이 영화 만들고 나서 이제 사카모토 류이치를 정의를 할 때 그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은 씬을 훔치는 것 같은 그런 감독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좀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관객분께서 괴물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송강호 발언은 잊어주시고 엔차 네가 지금 한 번 더 방점 찍었잖아. 잠깐 다시 덮어 이거 근데 아까도 들었는데 아쿠아가 그 괴물 아쿠아랑 그 얘기를 계속 그래서 그 하셨어요.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엔차 관람을 하신 은경 배우님께 제발 살려주세요. 아니 왜 저한테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근데 잠깐만. 내가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배우를 캐스팅을 평생 안 하겠다는 결심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잠시만요. 예 맞아요. 저기 그래가지고 제가 덧붙이면은 그런 무슨 말을 나도 하려고 그러니까 아쿠아가 어떤 게 좋았어요? 배우는? 아쿠아가 이제 괴물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테마곡 같은 또 그쵸? 네. 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선생님께서 아쿠아를 또 이렇게 연주를 하시고 괴물에 저희 미나토와 또 요리가 이렇게 또 생각이 나고 영화의 그 순간순간들이 이게 비춰지는. 근데 이제 잠깐 요번 세트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괴물 사운드 트랙에서 가장 애정하는 곡은 이제 히바리라는 곡인데요. 그건 2009년에 이제 앨범을 2009년에 이제 발매를 하셨던 앨범에 있는 수록곡인데 그 곡이 참 선생님께서 항상 이제 좀 후기 작품들에서 이제 자연의 어떤 순리나 그런 어떤 섭리, 그런 인간의 원점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보고 고뇌하고 이제 그런 출발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 혼자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라서 이제 저 혼자 이제 은경이 피셜 그 휘발이라는 곡이 출발이지 않았었나요? 왜냐하면 계속 한 어떤 음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게 계속 뭔가 원을 그리는 듯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또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원운동이 가장 이제 그런 자연의 어떤 섭리가 아닐까 이제 싶다고도 인터뷰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곡이 뭔가 영화에서 탁 나왔을 때 저 심장이 제가 멎는 줄 알았었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또 그 괴물이라는 영화에서 또 잘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서 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사실 또 이제 여기서 잠깐 좀 쉬고 합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쿠아가 딱 끝나고 하는 거여서 유작이 된 영화의 그것과 연결이 되면서 더 어떤 우리한테는 또 이제 어떤 생각을 열어주는 그런 한 템포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대요. 네. 말 잘 들어요 우리. 네. 그래도 막 하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의 만남 어떻게 여러분들 찬성 앞으로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는 대담 은퇴식을 여기서 네, 오늘이 마지막에 행운을 받으셨어요. 이제 대담 이제 안 할 거거든요.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 네. 선생님 네, 은경배우와는 제가 작품에서 다시 만나도록 아, 네네. 앞으로 더 찬성. 네네. 그리고 녹음해놔요. 알았죠? 네. 되게 밝은 사람이네요. 제가 전에 만났을 때는 이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근데 그 최근에 이명세 감독님이랑 작품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 믹싱 중인 걸 보면 아마 내년에 또 은경 작품으로. 배우의 오랜만에 그 한국 감독 작품. 네. 네, 이명세 감독님 외 5명의 감독님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이거 근데 얘기해도 되나요? 돼요. 우리 아, 돼요? 그건 SNS에 안 올리기로 해요. 아 이미 기사는 다 나가가지고 근데 뭐가 문제인데? 근데 선생님께서 되게 하늘에서 보시고 니네 진짜 왜 괜찮아, 이러냐 아 진짜 괜찮아요. 안 보여. 진짜, 거기서 진짜. 바쁘셔. 네. 뭐 이 토크가 두 분의 작업까지 쭉 이어지기를 저희가 기대해 보면서 그러면 저희는 토크는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는 운명이어가지고 네 그럼 운명적으로 퇴장을 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